안녕하십니까. BIM 설계 및 활용 랩장 유청열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1분기 8월 1분기 두 번째죠. 8월 구조 모델링을 제가 이제 동영상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요. 지난 8월 달에는 제가 업로드를 하지 못해서 이번 9월 달에 8월 구조 모델링, 그 다음에 9월 건축 모델링 해서 두 가지 분량으로 해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월 구조 모델링을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레빗을 처음부터 7월 달에 했던 거 약간 복습 개념으로 해가지고요.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작성을 통해서 기본 건축 템플릿이죠. 템플릿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인면도가 4군데가 있는데요. 인면도는 지금은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위에 탭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는 구조 파트의 보호, 벽, 기둥, 바닥,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 가세, 그리고 일률적으로 좀 연속이 되는 보호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탭에 이제 독립기초, 줄기초, 그 다음에 온통기초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배근이 있는데요. 철근 배근은 글쎄요, 건축 파트에서는 이렇게까지 심오하게 철근 배근까지 있는 표현을 하지는 않고요. 이건 이제 구조 파트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작성하는 좀 고난이도가 필요한 탭입니다. 그리고 모델 있고요. 그다음에 계급부, 그다음에 기준이 있고 작업 기준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리드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1층, 2층 지붕층이 있는데요. 지하층에 이제 기초를 한번 레벨을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리드를 만들어 볼게요. 아래 클릭하시고요. 이동하고 두 번째 클릭. 그 다음에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 그 다음에 다중 복사를 클릭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간격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10개 정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DI 단축키 DI고요. 주석에 가시면 치수 정렬 치수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일률적으로 찍어주시고요. 원하는 빈 공란에 클릭을 해주시고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를 같은 치수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 EQ라고 있습니다. EQ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맞춰지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건축 그리드로 가서 이번에는 가로 축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C5 복사를 해서요. 여기 복사 있습니다. C5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다중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치수로서 또 똑같은 치수로 정렬을 해볼 건데요. 주석 탭에 가셔서 정렬, 원하시는 객체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빈 공간에 클릭. 그 다음에 같은 정렬을 만드시려면 중간에 EQ를 눌러주시면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 축선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1층, 2층 지붕만 있는 레벨을 지하 레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뷰 탭에 가셔서 단면도 클릭하고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원하시는 대로 뷰 범위를 늘리셔도 되고요. 왼쪽 창 보시면 단면도 0이라는 뷰가 새로 생겼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동을 하고요. 현재는 1층, 2층 지붕층만 있는데 지하층을 레벨을 추가를 해볼게요. 우선 11번 축선 바깥쪽으로 레벨 범위들을 좀 옮겨 볼 거고요. 해당 레벨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원이 생기고요. 이 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색 점선이 있는 거는 요 세 개의 레벨이 지금 범위가 맞게 정렬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동을 하려면 이 원을 왼쪽 클릭하셔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범위에서 클릭을 놔주시면 되고요. 지하 1층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구조 탭으로 가셔서요. 기준에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클릭, 왼쪽 클릭, 오른쪽 이동, 두 번째 클릭 하면 이제 새로운 레벨이 생성이 됐고요. 왼쪽 탐색기를 보시면 구조 평면에 새로운 뷰, 그 다음에 평면도의 새로운 뷰, 그 다음에 천정 평면도의 새로운 뷰가 생겼습니다. 이 해당 뷰의 이름을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꾸실 수 있는데 지하 1층으로 바꾸시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해당 뷰의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관련된 요 세 가지의 이름이 전부 다 바뀌게 되는데요. 얘를 눌러주면 지하 1층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는 특성창에 보시면 클릭해 주시면 삼각형 헤드가 있거든요. 바꿔주시면 같은 걸로 바뀌고요.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2500인데 레벨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주석의 정렬 단축키는 DI입니다. 네, 이 정렬 치수를 가지고 원하시는 데 클릭, 해당된 지하 1층 레벨을 클릭하시면요, 이 치수에서 2500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 누르시고 3500으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3500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리드의 범위를 한번 드래그를 통해서 쭉 늘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정도 단면도는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다시 지하 1층 평면도로 가보겠습니다. 현재는 가로 축소만 보이고 세로 축소는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조금 전 단면도에서 이 그리드의 범위가 1층, 지하 1층 윗선까지 있었죠. 요거를 범위를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11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가로 축선은 이 뷰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세로 축선은 아직도 지하 1층 위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세로 축선도 보이게 하려면 뷰탭에 가셔서요, 단면도를 하나, 가로 단면도를 끊어주시고요. 단면도 1이 생성이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해당 뷰로 이동하셔서 뷰 범위를 한번 쭉 늘려보시면요, 현재 이 세로 축선의 범위가 지하 1층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선 보이지가 않는데요. 다시 한번 요 그리드의 범위를 지하 1층 밑에까지 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단계는 원을 왼쪽 클릭하셔서 쭉 밑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지하 1층 평면도로 가보시면 범위를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되는 세로축이 이 뷰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생성했을 때 구조평면도의 지하 1층이 생성이 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1층과 2층 지붕층의 구조평면도를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될지, 그 방법은 뷰에 가셔서 평면뷰라고 있습니다. 평면뷰, 아래쪽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중간 세 번째 구조평면 탭이 있습니다. 이 구조평면을 클릭을 하시면 창이 뜨는데요. 지하 1층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3개 레벨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1층, 2층, 지붕층 구조평면도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평면도와 구조평면도의 이름을 좀 바꿔야 되니까요. 이름을 좀 달리 해볼게요. 해당되는 평면도의 이름을 바꾸려면요. 1층에서 오른쪽 클릭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1층 구조평면도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된 이름을 바꾸셨으니까 얘를 누르면요.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니오를 눌러주셔서 해당되는 뷰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층도 같은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니오를 눌러주시고요. 방금 생성했던 건축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이름 바꾸기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구조 평면과 평면도 그 다음에 단면도 세팅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고요. 그럼 다시 구조 탭으로 가서 해당되는 모델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게 아무래도 기초 평면 기초겠죠. 그러면 지하 1층 구조 평면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조 평면도와 일반 건축 평면도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우선은 구조 평면도는 이제 구조와 관련된 모델링만 보이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 왼쪽에 특성창을 보시면 뷰 범위라고 있어요. 뷰 범위 편집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 해당되는 뷰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절단 기준을 보시면요. 지하 1층에서 300위를 절단을 했고요. 하단은 마이너스 1200까지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평면도는 잘랐을 때 그 하단에 보호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단까지 간격을 좀 띄워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하 1층 평면도로 가볼게요. 건축 평면도에 마찬가지 특성창에서 뷰 범위를 보시면 구조 평면도는 다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절단 기준면은 1200에서 자르고요. 하단면은 지하 1층 바닥 0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지하 1층 구조 평면도로 가서 기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 기초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 지금 패밀리가 없기 때문에 패밀리를 로드를 해야 이제 독립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로드 하시겠습니까? 얘를 누르면요. 기본적으로 패밀리가 연동이 되어 있는 폴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구조 기초라고 있죠. 기초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의 기초들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기초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열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활성화되어 떴죠. 요 이제 기초를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축선이 만나는 곳에 이제 스냅이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걸린 곳에서 왼쪽 클릭 해주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데 클릭을 해주시고 ESC를 누르고 이 기초를 선택을 하셔서 무브를 통해서 정렬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정에 가시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AL이고요. AL 누르시면 첫 번째는 기준면, 두 번째는 해당되는 이동하고자 하는 모델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두 번째 1번 축선을 누르고 중심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정렬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다시 구조 독립기초를 클릭을 하셨을 때 여기 위에 탭에서 그리드에서라는 탭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요거는 해당되는 그리드를 오른쪽 밑에서 왼쪽 위로 내가 원하는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손을 떼시면 해당되는 그리드에 이렇게 점선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범위가 요거라면 완료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기초가 생성이 됩니다. 독립기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하시는 곳에 기초를 늘리고 싶다 하셨을 때 기초를 누르시고 배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복사를 통해서 왼쪽 클릭, 원하시는데 클릭으로 복사를 해주셔도 됩니다. CO 복사, 네, 원하시는 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줄기초입니다. 줄기초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줄기초를 한번 눌러보실 때는 활성화된 게 다중 선택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해도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ESC를 한번 눌러볼게요. 왜냐하면 줄기초는 벽 하단에 있는 기초이기 때문에 벽이 꼭 있어야지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벽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벽을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구조, 네, 구조를 통해서 벽을 그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클릭을 통해서 벽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벽을 선택을 하셔서 네, 선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드도 작동을 하거든요. 원하는 그리드를 눌러주시면 그 그리드 범위 내 벽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 범위대로 벽을 좀 정렬을 시켜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드래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래그 하다 보면 약간의 정렬이 안 맞을 수가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수정 탭에서 수정에 있는 요 값들을 가지고 많이 정렬을 하거든요. 코너 자르기, 연장 TR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해주시면 코너로 잘라주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뼈, 위에 뼈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벽이 완성이 됩니다. ESC를 누르고요. 벽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평면상으로는 이렇게 벽이 보이는데 과연 이 벽이 높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왼쪽에 특성창을 보시면 베이스 구속 조건이 지하 1층 마이너스 8천에서 상단은 지하 1층까지 있는 벽입니다. 이번 단면도를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하 1층 마이너스 8천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있는 벽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초를 지하 1층 하단에다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벽 전체를 지하 1층에서 시작해서 1층으로 끝나는 벽으로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다시 지하 1층 구조평면도로 가서요. 이 벽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할 때는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탭이 있습니다. 탭을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마우스로 벽을 갖다 대시고요. 탭을 눌러주시면 전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 활성화될 때 왼쪽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 특성창에서 바꿔주겠습니다. 상단 구속을 1층으로 바꾸고요. 베이스 구속 조건을 마이너스 8000에서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단면도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그렇죠. 8000 밑에 있던 벽이 저희가 원하는 치수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1층 구조 평면도로 가서요. 이 벽 하단에 이제 줄기초를 만들어 놓을 텐데요. 다시 구조, 벽, 기초 클릭, 이제 다중 선택이 있습니다. 다중 선택을 똑같이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활성화됐을 때 탭을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완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벽 하단으로 기초가 생성이 됐죠. ESC를 눌러서 밖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벽 기초라고 생성이 됐습니다. 단면도로 가서 보시면 벽 하단에 기초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구조 평면도로 가서요.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온통 기초입니다. 온통 기초는 클릭을 해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범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직사각형으로 원하시는 대로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축선 내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수정란에서 코너 자르기 TR로서 정리를 해주시고 완벽하게 사각형이 됐을 때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수정을 통해서 정렬도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원하는 축선, 내가 원하는 선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기초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단면도를 통해서 지하 1층 하단에 온통 기초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3D 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3D 뷰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기초 세 가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조 기둥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탭에 가셔서 기둥을 선택을 하시고요. 왼쪽 특성창에 보시면 눌러보겠습니다. 현재는 H 기둥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패밀리를 추가를 하고 싶으실 때는요, 상단에 보시면 패밀리 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기초를 불러드릴 때랑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구조 기둥, 그 다음에 콘크리트, 원하시는, 저는 정사각형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해주시면 기존에는 H 기둥밖에 없었는데 콘크리트 기둥이 4가지 유형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750을 배치를 해볼 건데요. 우선 배치를 하시기 전에 배치하는 방식은 아까 기초랑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이동하시다가 이렇게 스냅이 잡힌 곳에서 하셔도 되고요. 일반 아무 곳에나 찍고 정렬을 통해서 옮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리드에서 드래그를 통해서 배치를 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그거보다는 기둥은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높이가 있고요. 1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 1층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는지 2층도 있고요. 미연결이 있네요. 미연결이면 2500 높이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둥이 작성이 됐죠. 단면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기존의 단면도 범위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드래그를 통해서 범위를 늘려주시고 다시 단면도로 가시면 이제는 기둥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높이로서 지상 1층까지 지정을 해준 기둥이고요. 두 번째 찍었던 거는 미연결을 통해서 높이 2500의 값을 주었던 기둥입니다. 대부분 이런 기둥이라든지 벽은 베이스 레벨과 상단 레벨을 달리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상단을 다른 층에다가 구속을 시켰을 때 이 레벨이 변하게 될 때 그 기둥도 상단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베이스 레벨을 지하 1층으로 맞추고 상단 레벨도 지하 1층에서 2500을 띄운 걸로 해놓으면 이 레벨이 움직여도 이 기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레벨 값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같이 변하게끔 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서요. 기본적입니다.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레벨을 하단 레벨로 잡아주고요. 상단 레벨은 그 위에 있는 레벨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 1층으로 바꿔주고 간격을 0으로 바꿔주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기둥과 마찬가지로 바뀌게 되거든요. 다시 구조평면도로 가서 기둥 이번에는 600에 600 그냥 배치하는 거 말고 그리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회색으로 위치가 미리 뜨죠. 원한다 하면 완료를 눌러주시면 네,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마지막에 요 앞에 했었던 두 번째 기둥을 미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기둥도 미연결로 지금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 기둥의 높이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기둥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하면요. 지금 기초와 기둥이 같이 선택이 되는데,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하는 방법은 위쪽에 이제 다중 선택이 됐을 때 필터라고 뜹니다. 필터를 눌러주시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카테고리가 32가지 이렇게 개수가 뜨거든요. 저는 기둥을 잡고 싶은 거기 때문에 기초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둥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기둥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레벨을 지하 1층, 상단 레벨을 지상 1층, 간격을 0으로 바꿔주시면 600에 600 기둥도 마찬가지로 레벨이 잡히도록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기둥 한번 지워보고요. 기둥을 눌렀을 때 수직 기둥도 있지만 경사 기둥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경사 기둥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경사 기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밑에 베이스를 찍으시고요. 두 번째를 이렇게 찍으셔도 되는데 스냅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사 기둥 같은 경우는 인면도에서 작업을 해줍니다. 인면도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뷰로 가서 인면도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면도는요, 일반 건축에서 쓰이는 인면도거든요.
클릭을 하면 배치가 됩니다. 이 앞에 화살표를 눌러 보셨을 때 그 인면도에 기준되는 면이 요쪽 면인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기둥 같은 경우에는 스냅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뷰를 잘라주면 좋겠죠. 그럴 때 필요한 인면도가 프레임 인면도입니다. 프레임 인면도를 선택을 해보시면 보통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데 그리드에서 가면 활성화가 됩니다. 정확하게 그 기준면을 그리드로 잡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네, 이쪽에 그리드를 선택을 해보면 정확하게 그리드 기준면에서 인면도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인면도가 있죠. 이제 건물 인면도 같은 경우가 일반 인면도고요. 그리고 프레임 인면도 같은 경우가 내부 인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면도로 들어가면 이렇게 인면도가 보여지고요. 여기서 구조, 기둥, 경사 기둥 밑에 베이스를 찍고요. 원하시는 대로 교차 지점이 스냅이 잡힙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경사 기둥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고요. 3D로 보실 때 네, 이러한 경사 기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철골 기둥을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철골 기둥 확인해야죠. 수직인지 경사인지 확인해서 수직을 선택을 하시고 높이는 1층까지 그리드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미리 보기가 뜨고요. 여기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네, 철골 기둥이 작성이 됐습니다. 왼쪽 편에는 콘크리트 기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철골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 1층에서 볼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구조 평면도로 가면요. 하단에 기둥 그리고 벽이 보입니다. 볼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볼을 선택을 하시면 현재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H 보만 들어가 있고요. 패밀리 모드를 통해서 구조 프레임 콘크리트 직사각형 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H4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보가 두 가지가 불러 들어왔죠. 배치하는 방식은 선을 통해서 기준점과 끝점을 이렇게 이어주셔서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볼을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 단축키는 C5입니다. 복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곳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리드에서라는 것도 있는데 이 그리드에서는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 게 기둥과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했을 때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 그리드에 잡혀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둥까지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곳까지 이렇게 보가 지나갈 수가 있어서 보에서는 좀 계산을 하신 다음에 이 그리드에서라는 거를 좀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이 보들의 종류가 다
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보드의 그런 종류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복사를 해주시는 방법도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한쪽 2열에 있는 축만 볼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그리드 해설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 그리드를 찍었을 때 마지막에 있는 기둥까지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완료를 눌러주게 되면 이럴 때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렸던 볼을 지우고요. 마찬가지로 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드에서 1번 그리드만 선택을 해주시면 보가 생성이 됩니다. 벽에서도 마찬가지로 볼을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볼을 선택을 하셔서 다중 복사를 통해서 볼을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철골보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골보를 선택을 하시고요. 우선 그리드에서 6열에서 8열까지 그리드를 선택하고 완료를 해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둥 사이에 보들이 연결이 되고요. 나머지는 일일이 처음 시작하는 점과 끝점을 찍어서 배치를 해주시고, 가로에 있는 보들은 복사, 단축키 C5를 통해서 다중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캔틸레버 볼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나머지 보들은 이렇게 진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볼은 지금 되게 가는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굵은 선은 왼쪽 특성창에 보시면 구조적 용도가 이제 대들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얇은 가는 선은 이 특성창에서 구조적 용도를 보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들보, 수평과세, 장산, 중도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두께가 좀 달리 표현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캔틸레버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도 기타로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보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잘 안 가죠. 이럴 때는 이 창의 가장 밑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축척을 바꿀 수가 있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상세 수준이라고 있습니다. 낮음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요. 높음은 정말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건데요. 중간으로 놨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 H 빔과 기둥의 형상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은 높음과 중간이 세팅값이 같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조 도면상에서는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고 단선으로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세 수준을 낮음으로 놓고 구조 도면을 작성하기를 합니다. 나머지 위쪽에도 캔틸레버 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상 1층까지 완료한 뒤에 3D 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에는 콘크리트 기둥과 보가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철골 기둥과 보가 있는데요. 지하 1층에 있는 구조들을 그대로 1층과 2층까지 한번 연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다시 작성을 해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기준점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 해당 원하는 층에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상 1층으로 가셔서요. 먼저 철골 기둥부터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주시면 다중 선택이 됐을 때 필터에서 원하시는 구조 기둥만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를 통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수정에 붙여넣기에 가시면 두 번째 선택한 레벨의 정렬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1층에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위층 2층에다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3D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상 1층에 지하 1층에 있던 기둥들이 그대로 같은 위치에 배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레벨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이때는 500이 띄어져 있던 거를 0으로 맞춰서 내려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철골 기둥을 복사를 해봤고요. 다시 1층 구조 평면도로 가서 이번에는 콘크리트 기둥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 수정에 붙여넣기, 선택한 레벨의 정렬, 2층을 선택을 해주시고 3D를 확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철골과 마찬가지로 500이 띄어져 있는데요. 요거를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볼을 복사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하시고 필터에서 구조 프레임만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C, 수정 붙여넣기에서 2층에 붙여넣기를 하고 3D를 확인하면 밑에 층과 마찬가지로 복사가 됩니다. 나머지 콘크리트 보도 같이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C, 붙여넣기 2층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밑에 층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둥과 볼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번에는 구조 탭에 있는 가세를 한번 해볼게요. 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캔틸레버로 나와 있는 쪽에 가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평면도에서 프레임 인면도를 작성을 해볼게요. 이쪽 면과 반대쪽 면 이렇게 네 가지를 작성을 해보고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큐 범위를 늘려주시고 지금 현재 끝에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세를 한번 걸어 볼 텐데 구조 가세를 선택하면 네, 기존의 철구부와 똑같은 볼을 가지고 가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정확하게 찍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세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반대쪽 편에도 가세를 만들어야 되겠죠. 가세 처음과 끝을 연결하고요. 처음과 끝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깥쪽 면에도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3D를 확인을 하시면 지금 부재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닥을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구조 바닥을 선택을 하시고요. 세 가지, 여기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하고 수정, 코너 자르기를 통하고, 또 예를 들면 이런 정렬 AL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면에 이렇게 맞춰서 그리실 수도 있고요. 또는 처음부터 사각형으로 해서 처음과 끝면을 잡아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범위가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특성창을 보시면 우선 바닥 일반 150짜리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원하는 대로 내가 얼마든지 두께라든지 재료라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패밀리를 언급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층에서 SL이 꼭 이 2층 FL과 같다는 법은 없는 거니까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200을 낮춰주셔도 되고요. 그 SL에 맞게끔 그 기둥과 관계를 생각을 하셔서 높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현재 기둥이 2층 0 레벨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닥도 맞춰서 완료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D 뷰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바닥이 완성이 됐고요. 2층에 있는 이 바닥 같은 경우도 다른 부재 마찬가지로 컨트롤 C를 통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수정에 붙여넣기, 선택한 레벨의 정렬, 지금 2층에 있는 거 1층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확인을 해 주시고 3D로 봤을 때 2층에 있는 바닥이 그대로 1층의 레벨에 복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철골 기둥과 보의 바닥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바닥을 선택을 하시고요. 철골 조니까 한번 데크를 깔아볼게요. 50에 160, 그러니까 210짜리 데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보가 2층 0이니까 바닥은 2층에서 210이 높아야지 구조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높이를 재료와 높이를 재정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신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단면상으로 확인을 하시면요. 자, 주석의 정렬 DI입니다. 찍어주시면 210짜리 두께를 가진 데크를 철골 기둥 위에 이렇게 타설을 하게끔 계획을 하고요. 2층에 있는 이 바닥 또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수정 붙여놓기 선택한 레벨의 정렬 1층에 복사를 해주시면 1층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생성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3D 뷰로 확인을 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오른편에, 왼쪽 편에는 콘크리트 구조를 가진 기둥, 보, 바닥, 그리고 벽을 가진 것들을 모델링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철골 기둥과 보, 그리고 데크의 바닥으로 이루어진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